윤석열 복합위기 직면했지만, 그렇죠.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현재 상황이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는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글로벌 경제의 침체가 그대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의 펀더멘탈이라고 그러죠. 기초 체력, 예, 경제의 기초 체력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못지않게 기초 체력은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웬만한 위기는 이렇게 고비고비 넘길 그럴 체력이 있습니다만, 이게 장기화가 되면은, 예, 상당히 대한민국도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그런 그 식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번 위기도 우리가 잘 넘어갈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 위기도 지금 바로 최정점에, 위기의 최정점에 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예, 이게 똘똘 힘을 합쳐서 하면은 정치 또는 경제 분야의 위기도 넘어갈 걸로 보이는데, 바로 그렇게 복합 위기를 직면을 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즉,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권으로 역사에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하는 분들이, 예,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예, 윤석열 정부에게 물론 덕담성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은, 아직까지, 예, 이게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와 비교를 해서 더 여러 가지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의 끈은 다들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취임 100일 특별 편성을 맞이해서 그런 목소리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것이고요. 네. 예, 김 박사의 묵직한 평론 듬직합니다라고, 예, 무적의 백마사이공 김님, 예, 아주 닉네임이 참 아주 의미심장하죠. 무적의 백마사이공 김님도 또 묵직하게 저에 대해서 또 이 격려의 박수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김동원의 하이파이브님, 꽃길만 걸으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김옥란님도 오늘 또 활약이 아주 좋습니다. 예, 음성이 너무나 듣기가 좋고 최고네요. SJ님, 예, SJ님도 저희 또 제가 가진 게 이 음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듣기가 좋고라고 하면은 저는 참 이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참 듣기가 편하셔야 되거든요. 아무리 뭐가 좋아도 이 구슬이 꿰야 그게 구슬이 되는데, 듣기가 거북하고 그렇다면은 아무리 컨텐츠가 좋아도 사실은 그게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듣기에 참 편합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면은 여러분들 자체도 이게 좋게 이 콘텐츠를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런 목소리를 저에게 주신 또 부모님께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또 말씀을, 예. 음성과 인물하면 김 박사님이시죠. 알러브님. 네. 예, 제 자랑, 제가 너무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 복합위기 직면을 했는데요. 예, 윤석열 후보를 대선 과정이라든가 대통령 당선 직후에 만나뵀던 10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접촉을 해서, 자, 이제 윤석열 이 대통령이 지지율도 그렇고 많은 위기를 겪고 있다. 당신이 만나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생각과 이전 생각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역추적을 하는 그 취재 방법인데요. 네, 이전에 했던 분들을 다시 컨택을 해서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생각이 그대로냐라고 하는 10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글쎄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는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흥미를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요 기사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예, 후보 윤석열을 만났던 10사람이 본 윤 대통령 100일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소득 주도 성장을 바로잡기, 그거는 방향을 참 잘 잡은 거다. 정책 과정에서는 혼선도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소주성을,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에 첫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전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소주성, 아주 이름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소주성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소주성을 우리가 바로잡고 원대 복귀를 하느냐고 지금 아주 애를 쓰고 있다라고, 소주성이 잘못된 이 방향을 지금 옳게 원대 복귀를 하기 위해서 전력을 쏟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죠. 그러니까 권순우
저 한국자영업연구원장, 아마 권순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삼성경제연구소에 근무를 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예, 이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자영업 문제를 토론을 했던 지금 자영업 연구를 하는 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정책 과정에서는 혼선도 있지만 소득주도 성장 같이 그렇게 아주 잘못된 정책을 지금 하나하나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김지희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원전 얘기면 어떤 얘기가 나올지 우리가 예상을 하죠. 탈원전 폐기를 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 그렇지만 인사를 할 때는 분야별 더 전문가를 썼으면 좋겠다. 예, 아직까지 최고의 그런 그 드림팀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제가 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서너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현재 대통령실이라든가 장차관 라인업이 결코 강팀은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을 한다. 네. 물론 뭐 사상 최약체란 그런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절대 누가 봐도 최고의 전문가를 쓴 예, 그런 흔적보다는 글쎄요, 이 본인이 윤 대통령과 그 몇몇 사람들의 지인을 이렇게 장차관에 앉히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걸로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사 그 혁신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오늘 나온 것이죠. 네. 네, 오늘 새롭게 들어오신, 정우야 공정님은 오늘 처음 들어오신 건 아니고요. 예, 김 박사 오랜만에 뵙습니다. 시간을 맞추지 못해 밖에서 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문 잘 듣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라이브는 이 시간 맞추기가 참 어렵죠. 우리 정우야 공정님은 그래도 꾸준하게 저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해가님 아투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해가님, 김재선님과 더불어 열심히 구독자 배가 운동을 저렇게 목 놓아 일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적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 해가님의 요청대로 구독과 또 깜빡하신 분은 좋아요까지 살짝 눌러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김지희 님이 원자력 그 생태계를 복원한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서양 철학자 노정태 이분은 이재명만 아니면 돼라던 대선 민심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윤 후보 시절에 쓴소리 간담회에 논객으로 참여했던 사람인데요. 예, 대선 때 정말 이재명은 안 된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윤석열을 찍으면 돼라고 했던 대선 민심이었는데 속마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재명만 아니어도 여기에서 끝나면은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는 그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다. 이제 이재명만 안 되면 돼라고 해서 윤석열 당신을 찍은 것인데 이제 상황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될 비전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종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전 국정원장 이종찬. 예, 만으로 86이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87로 정말 아주 노정객이죠. 청와대 안 들어간 건 참 잘한 일이다. 힘든 짐 있지만 결국은 헤쳐나갈 것이다. 예, 결국은 성공한 정부로 기록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런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윤 대통령 중마고인 이철호 전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부친이었다. 예, 그래서 이종찬 전 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님으로 잘 따른다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장지호 닥터나무 대표 유니콘 기업을 양성하고 성공한 지표가 될 것이다. 맞춤형 규제도 혁신하기를 바란다 하는 얘기를 스타트업 대표로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낮은 지지율은 참 지금 아쉽다. 그렇지만 노동연금 개혁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지금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이 이루어지려면은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야 그걸 동력으로 개혁을 하는데 낮은 지지율이 그래서 안타깝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해 있습니다. 네, 또 조재환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 박사과정. 네, 이분은 탈원전 폐기 느려도 차근차근을 추진해야 된다. 장기 비준이 좀 확실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역시 과학도답게 얘기를 하고요. 예, 한우성 스타트업 대표 이런 사람들 다 윤 후보 캠프 당시에 직간접적으로
윤 후보에게 그런 그 간담회를 통해서 쓴소리를 했던 사람인데요. 역시 경험이 좀 부족해서 초반은 다소 불안정해 보인다. 그러나 시작이 미약해도 끝은 창대하길 바란다 하는 얘기를, 네. 결과적으로 희망의 끈을 절대 지금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당부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수어 통역사 한은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수어 통역이 없어 아쉽다. 수어도 소통의 방식인데 대선 표를 얻을 때만 이렇게 수어 통역을 많이 활용하고 이미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바로 수어 통역이 사라졌다. 이런 것들도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그런 신뢰를 높이는데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을 토로를 한 것입니다. 네, 함은경 내무선장 대표 준비가 덜 돼 있는 게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포용력 있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예, 함은경 요 사람은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대학 시절에 아주 엄청난 운동권이었죠. 네. 여러분, 서울에 있는 미국 문화원이 있습니다. 바로 시청 옆에. 네, 거기에 미국 문화원 점거, 사태를 주동했던 그런 그 사람으로서, 예, 저와, 동년배 같은 시기에 대학을 다녔던 그 사람인데요. 지금은 저기 군산에 내려가가지고 횟집 주인을 하고 있군요. 네, 참 아주 사람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후레쉬 레몬님. 네, 좋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토요일 TV조선 강적도 한결같이 윤석열 까기로, 윤석열 비판하기로 일관하는 모습으로 참 불쌍사나웠네요. 예, 무적의 백만님. 네. 국민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해관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비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시시비비, 잘한 것은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못한 것은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죠. 언론의 본령은 역시 권력의 감시와 권력의 비판입니다. 네, 그래야 제대로 새가 좌우 날개로 가듯이 언론의 본령은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관련 또 이재명 이런 그 관계에 대해서 윤석열을 지나치게 지금 100일 정도에 출범한 그런 그 짧은 출발선에서 무조건적인 비판을 앞세우면 정말 이거는 그 개혁 추진 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이 대통령실에도. 그러니까 글쎄요, 시시비비라는 언론의 본령은 살리되 지금 너무 못한다. 그리고 인사가 그게 뭐냐라고 정말 비판을 위한 비판을만을 앞세우면은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이 그런 것이죠. 지나치게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거에만 몰두한 것 같아서 참 씁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취임 100일 맞이해서 엄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네. 취임 100일 내에 그냥 허튼 시간만 보낸 게 아니다. 나름대로 찾아보면은 의미 있는 그런 그 성과도 많이 있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참 아주 폭정과 실정에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고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런 것들은 여러 개, 시도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100일이 잃어버린 100일, 이런 식으로 퉁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모든 분들의 고견에 공감이 갑니다. 희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보리수님. 함은경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 아닌가요? 미문화원 점거인물. 예,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스트레인저님이 함은경은 서울대 물리학과 82학번입니다. 네, 82학번. 그래서 저와 같이 대학을 다녔고요. 예, 저는 물론 물리학과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경영학과, 저 친구는 이제 물리학과라고 돼 있는데 대학 시절에는 아주 삼민투니 이런 걸로 해서 그 운동권의 최전선이었죠. 최전선. 네, 그런데 그 뒤에 후선에 있던 뭡니까? 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우상호, 송영길, 둘은 이제 우상호하고 송영길은 이제 연대하고 이인영은 고대, 이런 친구들은 이제 민주당에서 벌써 국회의원을 3번, 4번, 5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송영길이 5선이죠, 5선. 네. 그런데 지금 같은 시기에 운동을 아주 엄청 세게 했던 이 함은경이라는 인물은 지금 군산의 횟집에 군산에 있는 자그마한 그 횟집에
그 횟집 주인이니까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를 저는 많이 느낍니다. 네. 그렇군요. 네. 김선웅님은 또 재빨리 딱 나이 계산을 또 하시는군요. 예. 황기영자님, 예. 홍리지빌님, 예. 무적의 백마, 사이공 킴님, 100일밖에 안 된 정부를 비판한다는 점은 언론이 너무 나간다고 봅니다. 예. 우리 무적의 백마님은 스탠스가 확실하시군요. 예. 예. 아무튼, 예. 여러분들의 고견, 예. 대단히 잘 접수를 하겠습니다. 네. 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이전의 정권과 확연히 차이 나는 게 바로 도어 스태핑 발언이죠. 도어 스태핑 발언, 도어 스태핑, 이른바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약식 질의응답 시간인데, 예, 도어 스태핑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도어 스태핑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처음 취임 초에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법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예, 이 자리에 국민들을 많이 소환을 했다. 예, 바로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이 원하는 곳, 예,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국민 얘기를 많이 하더라라고, 예, 제가 지난주에 논평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국민들에게 인사 실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상 사과를 하고 이제 모든 정책의 초점을 국민의 눈에 맞추겠다, 국민의 생각에 맞추겠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진일보한 그런 그 변화다라고 제가 의미를 부여를 했죠. 네, 총 질문수가 151개인데요. 도어 스태핑 시간은 1시간 25분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총 59회 언급을 한 글쎄가 제일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국민 46회, 생각 37회, 문제가 35회, 우리가 33회, 정부가 32회. 네. 글쎄가 제일 많이 나왔죠. 예, 원래 윤 대통령의 그 말 습관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약간 이제 전략적인 거죠. 누가 이렇게 툭 질문을 하면 글쎄요라고 하면서 이제 생각을 그 짧은 순간 한 3초, 4초 동안 정리를 하는 것이죠. 정리. 예, 얘기를 하면 바로 이 즉흥증답을 하는 게 아니라 글쎄요라고 또 이제 또 더 정리를 해야 될 그 질의응답 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되묻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할 시간을 더 버는 그런 것들이 자주 눈에 떴죠. 예, 글쎄라는 말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사용한 말이었다라는 것도 아주 짧지만 흥미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취임 100일이 오늘 맞았는데요. 지지율이 24%까지 내려간 지지율이 이제 30%를 회복했다라는 얘기. 바로 어제 이 시간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2개의 여론조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예, 오늘 공개된 RN서치,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에서 조사한 것도 지지율이 30% 회복을 했다. 30.2. 물론 아주 간드랑간드랑한 턱걸이로 30% 올랐지만 바로 수치 자체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추세가 과연 하향 추세냐, 그 다음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 추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는 이게 지금 세 번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다 30%는 상향을 하는, 네, 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죠. 네, 지금 상황에서 뭔가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전 정권의 사법 처리가 왜 이렇게 느리냐, 수사하기는 하는 거냐라고 하는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 그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전 정권, 예, 문재인 관련 그 정권 비리, 부정부패, 그리고 또, 이재명 관련 사법 리스크, 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관련 사법, 이 지금 10건이 넘습니다. 10건이.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 결과가 종간교사가 발표되고 하면은, 예, 국정 지지율이 다시, 상당한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제는 이제 국정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쉴 날이 저는 머지않아 올 거라고 보였는데요. 국정 지지율 조금 나왔죠. 이 긍정이 29.5로 떨어진 게 다시 30%. 예, 바로 요 RN서치에서 조사한 게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